일상화됐다. 전쟁 일어난 것처럼 좋겠네. 아, 저 사진 많이 봤어요. 와, 와우. 족두족두. 욜로 아닌가요? 욜로의 아 끝판. 진짜 you only live once네. 진짜 저 정도면 그 흥청망청이네. 흥청망청. 흥청망청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 맞아요. 물 쓰듯이. 이때 일본에서는 여름의 상징인 레저 열풍이 전 국민에게 불었습니다. 특히 웬만한 회사원들도 고급 스포츠였던 골프를 치기 시작하면서 골프 회원권이 굉장히 많이 팔려나갔고요. 고급 골프장 회원권은 1억엔에서 4억엔으로 무려 4배나 가격이 뛰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도 이걸 자산 가치로 생각해서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명품 브랜드의 고객 70% 정도가 일본인이었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루이비통 가방은 여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달 정도 열심히 해서 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클럽이나 술집 같은 데도 되게 비싼 데를 많이 가가지고 거기서 종업원한테 뭐 10억 정도의 선물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10억. 10억 원대 선물을 그냥 일반 종업원한테 한다고요? 네, 그런 시대였나 봐요. 대단하다, 진짜. 네,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죠. 일본인들의 씀씀이가 당시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또 물건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부자가 되면은 자기 집에 하나쯤은 두고 싶어하는 것. 뭐지? 가장 부자가 누구세요? 이쪽에서 여기요. 500억 건물주. 자, 그럼 규현 씨하고 지원 씨. 자, 부자가 됐어. 그러면 집에 요런 거는 하나, 2개 정도 놔야지 하는 거 없어요? 피카소 그림 그런 거. 그래, 그림. 그렇죠. 그림이다, 그림. 예술 작품. 예술 작품. 광고 그림 이런 거. 그래서 당시는 일본에서 해외 유명한 명화들 그것도 많이 샀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너 광고 해바라기. 네, 네. 이걸 판다고요? 아 방구. 이거를 일본에서 샀습니다. 와. 반고우의 유명한 해바라기 그림은 일본의 보험 기업인 야스다 보험에서 3,99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또 다른 고우의 작품이 900만 달러에 팔린 거에 비하면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해바라기에 돈 들어오는 그런 의미 있으니까.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자, 우리 사업 100주년이니까 100주년 기념해서 자, 고우의 유명 작품을 산다. 이렇게 샀고요. 와. 더 보세요.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그 세계적인 명화들. 네. 첫 번째 그림은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르누아르의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입체파 화가 피카소의 작품. 그리고 세 번째는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인 그렇습니다. 고흐의 작품까지. 모두 일본인의 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마지막 고흐의 그림은 추정치보다 3천만 달러가 더 높은 8,25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뭐 전 세계가 놀랐죠. 정말 플렉스다. 네. 그래서 이 일본의 큰 손들 때문에 당시 그 미술품 가격이 20배나 그 폭등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술품 시장까지 거품이 끼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1989년 12월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는 1990년에 주가가 더 상승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새해가 되자마자 주식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기업과 투자가들과 일반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우 됐어. 이 정도 돈 벌었으면 됐어. 나는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대세가 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2월에 정점을 찍었죠. 그 뒤부터 무섭게 떨어지죠. 와. 2만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서야 거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블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89년 12월. 아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아 나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에서 계속 오른다 하면은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한 번 떨어져 가지고 위험을 감지하면은 그때는 빨리 팔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불안해서.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데 네. 팔아서 저런 상황이 네. 온다고 하면 네.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서 그렇구나.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제 이게 버블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6%까지 올리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저금리니까 은행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던 일본인들은 이제 채무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졌어. 오, 이제- 이자 비용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내 집 팔아가지고 이 빚 갚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쏟아져 나오는 매물에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게 크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제 일본에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실채권의 규모가 93년에 약 13조 엔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것이 90년부터 96년까지 금융기관 16군데가 도산을 하게 됐습니다. 줄도산을 했구나. 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버블을 부추긴 은행들, 대출을 막 부추긴 은행들, 이 은행에 대한 그 복수심 때문에 복수를 강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阪和銀副頭取射殺される中年の男部長呼びかけ数発和歌山出勤の車を襲う名古屋住銀支店長射殺される後頭部に貫通の傷マンション自室前 무시무시하죠. 그러네요. 정말 무시무시하네. 이게 모두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은행원이 살해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점에서 주목을 끌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원한을 가지게 된 그 야쿠자 조직에서 살해한 것이다 라는 소문만 굉장히 무성했는데 하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갚지 못하는 야쿠자 기업들이 대출을 권했던 은행원들을 원망해서 이들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한 거죠. 그래서 스미토모 은행에서는 융자부 직원 40여 명에게 방탄조끼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와, 그럴만하지. 얼마나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무서웠으면. 정찰 없는 나라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은행권 등 기업 테러가 1992년부터 이때까지 약 19건에 달했고요. 은행들의 이런 부실 채권이 나중에는 약 800조 원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기도 했고요. 그중에 약 40% 정도는 야쿠자와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로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와 돈을 갚지 못해 한순간에 빚더미에 오른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유행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백엔숍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가봤어. 그래. 다 백엔이에요. 100엔으로 다 살 수 있어. 네, 백엔. 그리고 또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이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옷을 공급한다는 것이 유니클로였거든요. 이렇게 버블 경제가 무너지니까 일본은 뭐 순식간에 또 수렁에 빠지게 됐고요. 금리가 아까 6%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일본 정부가 놀란 거예요. 일본 은행이. 이거 너무 올렸구나.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네.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다시 3년 만에 계속 내려가지고 1.75%까지 또 내렸어요. 그때까지는 정부도 일본 사람들도 또 외국까지도 이걸 일시적인 경기 후퇴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20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근데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준 일본으로서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진원지가 된 곳으로 두 번째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여행지 함께 떠나보시죠. 아, 고베가 또 고베규라고. 고백유예요? 꽉 잡고 있습니다, 고베를. 아니 일본인 앞에서 계속 꽉 잡고 아, 있대. 네, 그러시네요. 치겠어요. Let's have a little fun. We're gonna paint a blue sky. Come on, let's have the best day of our lives. Let's tell the whole world, all the boys and girls, it's okay to run wild. Come on, let's have the best day of our lives. It's gonna be a good time, good time. 와, 엄청 내도시. 고베에서 공연 진짜 많이 했는데. 야경이 이쁘죠? 예쁘네. 야경이들이 있어요. It's gonna be the best day, the best day of our lives. Don't try to tell me I'm wrong. I'm gonna write a new song. We don't gotta 고베규죠. come on, let's have the 고베규. 아주? 네, 고베규인지 나와봐요. 아, 고베규. 아 저거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비싸요. 비싸죠. 네. 와. 아,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근데. 갑자기 배고파. 야. 네. 고베는 1980년대 말에 세계 5위의 국제적인 항구였어요. 그래서 그 연간 교역량이 하나로 약 64조 원에 달하는 일본의 4대 무역항 중에 하나였고요. 일본 무역량의 약 11% 정도가 고베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수님 근데 고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1995년 1월 17일 고베에서는 일본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경제 회복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고베 대지진으로 알려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있어. 오 마이 갓. 오, 7.3이 저 정도면 새벽에. 와, 초토화됐다. 전쟁 일어난 것처럼 좋겠네. 아 저 사진 많이 봤어요. 물? 저게 사진이 진짜 많이 실려 있었어. 와, 그래서 인명피해도 진짜 많았겠다. 모르겠네요. 네, 정말 무섭죠. 보기만 해도 무섭죠. 땅이 여기저기 갈라져서 고층 빌딩들이 붕괴가 됐고요. 고베와 오사카를 잇는 한신 고속도로의 철근이 부러지듯이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20초 동안에 일어난 지진인데 이걸로 도로와 건물이 순식간에 파괴되면서
6,4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43,792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전쟁과 같네요, 거의. 네. 그리고 또 옛날 목조 주택이 많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지진으로 10만 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가 됐고요. 또 지진이 발생하면은 의외로 또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아야 씨는 학교를 거기서 나왔지만 뭐 저런 지진을 겪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95년이니까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고지 시골에 있어서 저는 없었는데 친척들은 거배 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그러니까 가구가 무너져서 죽을 뻔했다라는 얘기랑 바닷가 쪽의 피해가 엄청 컸고 그 바닷가 쪽이 좀 땅값이 좀 싼 편이랑 그 빈부격차 같은 것도 좀 보이는 그런 피해였어요. 교수님, 그러면 이 고베에서 일어난 대지진이 일본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준 건가요? 네. 이곳이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고베항의 항만 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 지진으로 도산한 기업이 한 달 반 동안에 22곳 도산을 했고요. 또 1997년 말까지 3년간 약 394건에 달하는 기업 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진의 여파가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었어요. 고베에서 큰 지진이 나니까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 돈들을 외국에서 들여오면서 다시 또 외국에서 달러가 일본으로 들어오니까 엔화가 또 비싸졌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 경제가 힘든데 수출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일시적인 엔골 현상까지 발생하고. 와, 설상가상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는 더 금리를 낮췄어요. 네, 아까 1.75%까지였는데 또 0.5%까지. 0.5%요? 거의 제로. 거의 없는 네, 거네요. 0.5%까지. 제로금리. 네. 하지만 0.5%까지 금리를 낮췄는데도 기업들이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기업들은 왜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돈을 사람들이 안 쓰니까 돈을 빌릴 수 있어도. 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단 기업들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업도 많이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빌린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는 깎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금리를 아무리 낮춰줘도 이제 더 이상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오면은 이거를 빚을 갚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할 수가 없고 또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힘들고요. 그래서 점점 힘들게 되는 것이죠.